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뭔가 비대면 채용이 늘어나면서 AI 채용 화면 앞에 쓰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하고 너나 할 거 없이 AI 채용 도구를 채택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간혹 들리는 거예요. 근데 AI 채용 도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지? 잘 모르겠어. 뭐 엉뚱한 거를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뭐 고양이 쥐잡기 같은 걸 막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안 좋은 표정은 거른다는 얘기가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소문 같은 것이 인터넷에 막 돌아요. 그러면 무조건 웃어. 그리고 말도 긍정적인 단어들만 높은 점수를 준다는 표현이 있어. 일단 긍정적인 단어 중심으로 써. 말이 안 돼도 돼. 뭐 이런 팁 아닌 팁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런 팁들을 또 유료로 대가를 받고 서비스하는 업체들도 또 많아지는 거예요. 뭐 코칭한다 그러면서. 근데 여전히 몰라요. 아직도 우리는 AI 채용이 정확하게 잘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회사들에 들어봐도 이제 AI 면접을 할 때 합격한 사람 면접 합격, 그 불합격한 사람 면접 불합격, 이렇게를 학습 데이터를 놓고 질문을 듣고 나서 합격 불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가 답변을 잘 못해서 불합격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태도가 불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선을 잘 못 맞춰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코로나19는 종식됐지만 AI 채용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좋다는 대기업도 올해부터 AI가 면접을 보기 시작했죠. 이렇게 AI가 사람을 대신해 사람을 판단하는 영역은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행정적인 처분을 인공지능을 포함한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차량이 속도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속 카메라가 속도를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증거를 자동으로 채취를 해서 범칙금 고지서를 자동으로 발송을 하는데 지금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류가 없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주도에 한 택시기사가 있었는데요. 140km 정도를 달렸다고 속도 위반 범칙금을 받은 거예요. 본인은 되게 억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니까 차량을 출고할 때 속도를 제한한 상태로 출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속도를 절대로 내지 않았다.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한 거죠. 굴하지 않고,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굉장히 존경합니다. 굴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이 이제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옆 차선을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한 게 그 옆 차선을 달리고 있던 모르는 어떤 차량의 속도였던 거죠. 그 택시기사는 억울함을 풀었죠. 근데 여전히 의문이 남죠. 거기서 그런 억울한 차량 운전자가 그 택시기사뿐일까? 그 무렵에 운전자가 되게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한두 번씩 내가 이 속도를 내지 않았는데 이런 이상한 고지서가 날아왔어. 게시물들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내가 찜찜한 채로 남은 거죠. 근데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찜찜함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찜찜하다. 아닌 것 같다. 근데 내가 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문제를 제기해도 저 기계의 정확성이랑 내가 느끼는 이 모호한 찜찜함을 우리가 대비를 시킨다고 했을 때 내 말을 누가 믿어줄까? 이런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처하게 될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AI는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합격점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이 사람이 감옥에 갈 만한지 아닌지. 제가 좋아하는 필립 안스턴 교수님이 예전에 유엔의 빈곤 특보로 계실 때 빅테크의 사회복지 AI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신 적이 있어요. The advantage of AI is that it can bring together a huge number of data points. But when we move to use it predictively, this in turn imports a lot of assumptions, classification.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잡혀왔을 때 이 사람들을 보험으로 석방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할 때 AI 시스템을 쓰고 그 시스템 이름이 컴파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백인은
되게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왔는데 재범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는 경우가 있고, 어떤 흑인은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니고 그냥 연행하려고 하니까 저항하다가 끌려왔는데 컴파스 시스템이 이 사람은 재범을 할 것 같으니까 보험 석방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결국 백인은 다시 범죄를 일으키고 그 이제 흑인은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했더니 사립학교 학생들은 원래 공부를 잘하니까 이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반영을 해서 좀 더 점수를 높게 주고, 지역의 공립학교는 이 지역의 전반적인 이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낮으니까 이 지역 학교 학생에게는 점수를 좀 낮게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쨌든 패턴을 학습을 하는데, 그 패턴이라는 것은 인구 일반 집단에 대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많아. 이 지역은 범죄율이 높아. 이 지역의 학생들은 공부를 좀 잘 못해. 이런 패턴을 읽고선 그것을 특정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데 쓰여요. 그게 첫 번째 인권 문제인 것 같다. 두 번째 인권 문제는, 그래서 당사자들이 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이게 왜 나에게 이 점수를 부여를 했는지.